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은 접속사죠, 접속사. 그죠? 자, 일단은 이제 너네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 문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문법에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외울 필요 없고 내가 지정하는 몇 개 정도만 외워서 모든 문법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야. 그냥 기계처럼 뭘 채우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푸는 데에 필요한 문법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자, 지금부터 집중. 자, 문장의 구성, 단어 구절. 단어 구절의 문장 안에서 기능 뭐야? 명령부동. 그죠? 그 다음에 명사. 명사의 기능, 주목보. 두두두두.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의 종류 4개.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의 기능 2개.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자, 동사의 특징 5개. 주체, 시제, 태. 목적어, 보어, 수식은 부사. 그죠? 예. 그리고 요 5개의 특징이 모두 다 어디에 적용이 됐어? 준동사에도 적용이 됐어. 그죠? 준동사 3개 뭐?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그죠? 그래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는 거동이 비슷했죠. 그죠?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외에는 거동이 비슷했고, 분사가 되게 특이했단 말이에요. 분사가. 그죠? 자, 분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쓴다. 형용사의 기능 뭐였어?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러니까 분사의 기능 2가지는 뭐였어?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특이하게 하는 게 뭐였어?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줄이는 말이야. 줄이는 거였어. 종속절을. 그죠? 그래서 분사가 남도록 줄이는 말이었고, 그리고 분사의 주체. 분사의 주체 되게 중요했죠. 그죠? 분사의 주체가 뭐에 의해서 나뉘었죠? 분사의 기능에 의해서 나뉘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분사 기능 3개가 뭐였지, 연우야? 집중해야 돼. 알겠지? 이거 써머리 할 때는 집중해서 다 살려야 돼, 기억을. 자, 분사의 기능 3가지 뭐였어? 명사, 수식, 보호 역할, 분사구문. 그죠? 그래서 이 기능에 따라서 주체들이 바뀌었단 말이야. 명사, 수식일 때는 수식 받는 명사. 그 다음에 보어는 보호일 때 뭐였어? 현준. 보호일 때 주체 뭐였어? 그걸 그렇게 계시면 안 되죠. 야, 보호가 들어가는 문장 형식이 2개밖에 없잖아. 뭐야? 이형식하고 오형식. 이형식 할 때는 주체가 누구야? 주어. 오형식 할 때는 주체 누구야? 목적어. 그죠? 분사 구문일 때는 주체 누구야? 분사 구문 뭐였어?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생략하고 동사가 뭘로 바뀌어? 분사로 바뀌지? 그지? 그럼 그 분사의 주체는 누구야? 어딨어? 생략됐잖아. 생략된 주어라고. 그래서 그 생략된 주어를 유출을 해서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준동사가 끝났어.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부사. 네, 수식이에요. 그죠? 네, 문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뭘로 넘었어? 접속사. 자, 접속사는 뭐 하는 애야? 연결하는 애야. 연결. 그죠? 그 2가지 종류로 나뉘었어. 하나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하나는 종속 접속사. 그죠? 자,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뭐였죠?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연결하는 2개의 대상이 어떻다? 그죠? 문법적으로 대등. 자, 문법적으로 대등이라고 하는 거 뭐였죠? 뭐가 같아?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뭐가 같아? 품사 또는 성분이 같아. 네, 압도적으로 품사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같으면 됐다고. 자, 품사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 뭐밖에 없어, 문장 안에서. 명령부밖에 없어. 명령부동밖에 없어. 에? 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이제 본 게임 뭐야? 종속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는 뭐야? 뭐만 연결해? 뭐만 연결해? 절만 연결해. 그죠?
근데 접속사로 붙이는 요 절을 어떻게 해? 여기 안에다가 종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종이 들어가서 주인 집에서 놀면 돼, 안 돼? 기능을 해야 돼. 무슨 기능해? 무슨 기능해?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특이한 게 또 뭐였어?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에서 기능을 해. 무슨 기능을 해? 똑같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그리고 접속사가 그냥 연결만 해도 되지. 연결만 하면 뭐야?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 알파 기능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한 거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종속 접속사를 만들어내는 절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만들어내는 절을 기준으로. 알겠어? 자, 그럼 오늘 처음에 뭐 나오겠어요? 명사절 만드는 종속 접속사를 할 거예요. 자, 명사절 만드는 종속 접속사의 대장이 누구예요? 아마 너네 알 거예요. 대장이, 그쵸, 대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그래서 1번 누구야? 대시예요. 그죠? 자, 잘 봐. 야, 오늘 진짜 오늘 하는 거부터 토시 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토시 하나 놓치시면. 알았어요? 자,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잘 봐.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절을 묶어서 주절한테 뭐로 집어넣는 거야? 명사로 집어넣는 거야. 명사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종속 접속사는 무조건 뭐를 간다 그랬어요? 알파 기능 간다 그랬죠? 알파 기능이 뭐냐면 연애 알파 기능 뭐였죠? 종속 접속사가 어디서 하는 기능? 알았어. 대답하기 힘든 거 아는데 해야 돼.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이해를. 알았어? 자, 알파 기능은 뭐냐면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에서 하는 기능이야. 이 접속사가 절에서 하는 기능. 종속절에서. 대신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명사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현준아, 명사 정의 뭐였죠? 야, 명사의 기능이 뭐였죠? 목적어, 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뭐 동격, 수식. 동격, 수식.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왜? 뭔데 얘네가? 자, 잘 들어. 명사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그리고 동격, 수식. 이렇게 8가지 기능을 하는데 문장 안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 기능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자, 기능이 없는 명사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이 기능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6개 있죠. 그죠? 주목보 그리고 준동사의 보어까지. 요 6가지의 자리에 대해서는 남거나 부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문법적 오류가 발생해요. 기억하죠? 내가 얘기했어. 모든 개념들이 연계될 거라고. 그래서 잘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여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봐봐. 자, 그러니까 얘가 명사로 이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죠? 명사로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요. 명사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 얘가 명사로 들어갈 거야. 명사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 안 남고? 얘가 명사로 이 문장에 들어간다는 건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얘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됐어? 혹시 이해했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불완벽이라고 부를 거예요. 불완벽. 자, 절이 불완벽하다라고 배울 거야. 자, 그럼 불완벽에 다시 한번 조건이 뭐라고요? 명사가 어떤 상태? 비어 있는 상태. 명사가 하나 비어 있는 상태. 했어? 명사 자리가 결핍된 상태를 우리 불완벽이라고 할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1형식 뭐예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목 직목,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1형식은요 보어도 없고 목적어 없어요. 불완벽 맞아요? 왜요? 자, 2형식은요 목적어 없어요. 3형식은 간접 목적어가 없어요. 없어요. 직접 목적어 없어요. 그럼 5형식만 완벽이에요? 자, 보통 불완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만 배워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너네 전에 학원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절대 없어. 연우 이해? 연우 졸려 죽겠구나, 지금. 눈 깜빡이는 그 BPM이 평상시에 그 깜빡 이랬으면 오늘은 졸려가지고 오늘 힘내야 돼. 알겠지?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잘 봐. 두 번째 조건은 결핍된 명사 자리에 명사절이나 또는 이건 주절 쪽이겠죠. 주절 쪽에 명사절이 그럼 종속절에서는 뭐? 알파 명사가 대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려줄게요. 예를. 이따 배우긴 하겠지만 I want to know what if you have. 자, 이거 했나? 이 문장 했나? 저번 시간에?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여기 이제 주절 쪽은요. 주절 쪽은 주어, 동사, 목적어. 맞죠? 맞아요? 완벽이에요, 불완벽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자,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요. 요 주절 쪽의 문장에서는 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결핍되었을 수도 있죠. 이해돼? 그러니까 명사 자리라고 하는 건 주, 목, 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상을 해보는 거야. 노후의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맞아? 연우 이해돼? 근데 이게 없어서 불완벽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 역할을 해주면 되죠. 그지? 그러면 요 자리의 해석은 어떻게 돼? 모모를 알다죠. 모모를 알고 싶어지. 이해돼? 그럼 요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네가 아는 것을 돼, 안 돼? 그러면 목적어가 없어서 뭐야? 목적어가 없어서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벽 문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가 맞는 거야?
명사절인 게 맞는 거야. 그럼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적 특사여야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얘네 둘 다 명사절 만들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종속절 부분 볼게요. 자, 종속절 부분 보면은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예상돼요? 목적어가 없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죠? 그럼 1번 조건은 성립이 된 거야. 그럼 2번 조건 확인해야겠죠? 자, 2번 조건 확인을 하려면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가 명사인 애예요. if라고 하는 거는 알파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봐봐. 얘가 불완벽이어서 목적어가 없는 상태라면 누가 들어가야 돼? what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여기를 채워주면서 되겠죠. 그죠? 얘는 채워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럼 누가 맞는 거야? what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한다고. 근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뭐냐면 네가 무엇을, 그러니까 알파가 명사야.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대체를 하죠. 그럼 해석이 여기를 채워줘야겠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 돼? 자, 근데 if가 여기로 못 들어가지.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된단 말이야. 목적어 원래 없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결정짓는 건 문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냥 목적어 없네. 그냥 무조건 what이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더 심해져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너네가 알아야 되는 불완벽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돼. 불완벽의 조건, 불완벽한 절의 조건은 명사 자리가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그냥 결핍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명사절이나 알파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너네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시라고 하는 거는 명사절을 만드니까 주절이 불완벽해야 돼. 그럼 주절에 명사가 하나가 없어야 되고 그 자리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대절이 들어가는 거야. 문법적으로도 대절이 들어가고 해석적으로도 대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알파 기능은 없어. 그러니까 종속절은 무조건 어떤 상태여야 돼? 완벽한 상태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가 드러날 때만 저런 불완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해석 있어 없어? 대신 해석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에서 명사의 기능 중에서 명사의 기능이 몇 개가 있었죠? 8개가 있었어요. 명사의 기능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플러스 동격과 수식 있죠. 그죠? 그래서 요 6개의 기능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필수 기능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수식 기능은 하지 못해요. 야, 야, 잠바 벗어. 너 지금 졸면 답도 없어. 잠바 벗어. 자, 그리고 동격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연우야, 동격이 뭐예요? 같은, 뭐가? 들어보고 실제로도 뭐 배운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지. 그죠? 자, 잘 들어. 동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동격의 개념은요. 같은 명사를 2번 쓰는 거야. 같은 명사를 2번 쓰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연우 스펠링 어떻게 돼요? YW인가? YW지, 그죠? 자, 연우. 명사죠? 나른해? 나른. 괜찮아? 자, 연우하고 우리 콤마를 찍었죠?
그리고 student of 반송 하이스쿨.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연우라고 하는 애하고 뒤에 얘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that, 종속접속사 that, 명사절 만드는 종속접속사 that이 동격은 어떻게 쓰겠어? 앞에 명사를 두고요. 뒤에 that. 그리고 주어, 동사. 그러면 요 대절에 있는 명사의 내용과 얘가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기서 이제 좀 질문해 볼게요. 자, 명사가 들어가면 명사절이 들어갈 때 주절이 불완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야, 잘 봐. 혁진아, 여자친구 잘 지내지? 수연이 요새 잘 살지? 한 1년 됐나? 아, 수연이는 저 아는 애구나. 수연이 누나 만났어? 아, 그래? 그 부모님들끼리 친하신가 봐. 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야? 아, 수연이 누나 좋죠? 뭐 최근에 봤다며. 쑥스러워. 너 막 이렇게 마주치면 막 그렇게 이러고 지나가냐?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자, 혁진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자, 혁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네. 자, 얘가 명사야. 응? 자,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애가 들어왔어. 그러면 혁진이는 여자친구 2명이 돼요? 뭐 끄덕끄덕거리는데? 좋죠, 뭐. 예, 이거? 아, 안 되죠? 자, 얘가 명사라고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비워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왜? 남으면 안 돼. 명사는 남으면 안 된다고. 연우 이해됐지? 그지? 이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지, 그지? 명사는 자리가 남으면 안 돼. 넘쳐서도 안 돼. 부족해서도 안 돼. 딱 맞아야 된다고. 이해돼? 어. 근데 이 동격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같은 명사를 2번 쓰는 거죠. 그럼 2번을 썼다라고 하는 건 남아도 돼, 안 돼? 남아도 되는 거야. 동격의 경우에만. 얘가 주목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남으면 안 돼. 그 자리가 딱 맞아야 되거든. 얘네 필수 기능이라서. 근데 동격인 경우에는 똑같은 애를 2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로 들어가더라도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얘는 주절이 불완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동격의 대신 쓰는 경우 명사절이지만 주절이 어때? 완벽하다. 완벽한 거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동격의 대수로 자주 사용되는 명사가 여기 이제 써놓은 거예요. 네, 자주 쓰이는 거. The fact that, the belief that, the idea that, the news that, 뭐 rumor 잘 안 쓰고요. Possibly that, evidence that, assumption that 이 정도. 네, 이런 애들이 동격으로 많이 사용돼요. 네, 수식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수식은 꾸미는 거고 동격은 똑같은 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됐어요? 어? 자, 필기. 아, 진짜 니네 여기서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로. 졸아서도 안 돼요. 글씨 좀만 예쁘겠어. 내 그거 봤는데 진짜 글씨 너무 좋을 거 아니지? 어? 와, 너 운동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단단해?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운동해. 예, 이것도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야. 예.
졸지 말고. 여자 친구 표시 되게 킹받네. 삼각형해놓고. 혁주야, 너 눈 많이 나빠? 그래?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대시 들어가 있는 이제 명사 부분, 대시 들어가 있는 실제 문장을 보고 대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대시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네, 종속적 속사 있으면 무조건 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어디서 닫아야 될까요? 왜 이그잼에서 닫아야 되죠?
surprised가 뭐니까? 동사니까 얘가 주어고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근데 지금 주어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또 문장이니까 여기에 또 he passed the exam. 네, 이렇게. 그죠?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졸아? 언제 안 졸릴 거야? 원래 지금 자고 있었어요. 아, 니네 그런 진짜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야, 계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약해서 학교 가서 그럴 거야? 막 자면서? 왜 졸아? 아, 저 원래 지금 자야 되는데 네가 불러갖고 왔잖아요. 이럴 거예요? 예? 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가 모두를 놀래켰다. 오케이?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네. 그가 시험을 통과한 것이 모두를 놀래켰다. 자, she knows.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주어, 동사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가 결핍되어 있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명사절 대. 그럼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똑같죠? 그죠? 목적어 또 절이니까 뭐야? 종속절이니까 2번. 그가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알고 있다. 그녀는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페이지 숙제 있었죠? 그죠? 그거랑 요거랑 같이 네,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 배우고 있는 거다. 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대시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What, which, who. What, which, who. 우리 이거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의문사라고 불러요. 의문사. 의문사.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의문사 what, which, who가요. 접속사로 사용되면 명사절을 만들어요. 명사절.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주절이 불완벽해. 알파는 명사예요. 알파 명사니까 명사. 연우야. 명사가 들어가려면 그 절은 어때야 된다고? 그 불완벽이 뭐야? 명사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 그죠? 들어올 명사를 위해서 명사 하나를 빼놓은 상태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사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됐어요? 응? 됐니? 자, 알파가 명사인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what 뜻 뭐야? what. 누가. 아유, 미안. 준하가 무엇이라고 했는데도 누가라고 썼어요. 와. 큰일 났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조금만 있다가. 몇 분 정도 가능해? 30초? 아, 왜 그래? 맥이 끊기잖아, 지금. 네. 요것만 하고. 아, 완전, 진짜, 완전 그거야. 급이야, 급? 아, 그 정도 아니잖아. 보세요. 자, 의문사는요, 요 what은요, 무엇. 요 위치는 어떤 것. who는 누구야.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사물, 사람 뭐야? 품사 뭐야?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알파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명사라는 거죠. 혁진아, 알파가 뭐라고? 아, 왜 저래? 알파 기능이 정의가 뭐였어요? 연우 알파 기능의 정의가 뭐였죠? 아, 정의가요? 준호 알파 기능의 정의가 뭐였죠? 접속사가 원래 연결하잖아. 그지? 근데 이 접속사가 종속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그게 알파 기능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기능 뭔지 물어보는 거로 착각했구나. 응. 아닌가? 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얘는 명사라고 하는 거라, 명사. 와, 위치후는. 근데 와, 위치후가 뜻이 저러니까 당연히 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what하고 위치는요, 알파가 형사일 때도 있어요. 알파가 형사.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what color do you like?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색? 자, 색이 명사죠. what이 무슨 일의 의미로 꾸며주는 거야. 무슨 색?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야. Which boy? 어떤 소년? 그죠? 근데 이 경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경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종속 접속사가 형용사 기능을 한다는 건 형용사의 기능이 뭐 있죠? 명사 수식하고 보호 역할이었죠? 근데 종속 접속사 개념에서는 보호 역할은 안 해. 형용사가. 어? 보호 역할은 안 해. 뭐만 해? 명사 수식만 해. 명사 수식만. 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해돼요? 어? 이때 이 의문사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수식받는 명사는 의문사 뒤로 끌려와요. 자, 여기도 보면 컬러가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컬러 원래 자리가 어디야? 생각해봐. 컬러 원래 자리 어디예요? Do you like color? 여기잖아. 그죠? 목적어 자리잖아. 근데 what이 형용사로 무슨 색 하니까 일로 끌려간 거예요. 의문사 뒤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which boy did you play with? 얘 원래 자리 어디예요? boy 원래 자리 어디야? with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기능이란 말이야. 여기 자리라고. 근데 which가 boy를 꾸미니까 끌려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야? 어.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의 요소를 수식하면 그 요소는 접속사 뒤로 이동. 오케이? 이게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화장실 얼른 필기하고 갔다 오든지 갔다 와서 필기하든지 얼른 하세요.
됐어요? 다 쓰셨어요? 욱진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종속 접속사 하고 있고요. 그죠?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절을 만드는? 명사절을 만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접속사가 뭐였어요? that. 두 번째로 나온 접속사가 뭐였어요? 의문사. 의문사 중에서도 누구? what, which, who. 자, what, which, who는 왜 세 개가 묶였냐면 알파가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알파가 명사기 때문에 뭉쳤어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도 이제. 세 번째는 또 의문사예요. 또 의문사인데 이번에 뭐야? when, where, why, how.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만들어요. 주절 불완벽하고요. 네. 이번에 알파는 누구냐면요. 부사예요. 왜냐면 얘네 뭐야? where, 어디, when, 언제, why, 왜, how,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수식이거든요. 수식.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전환돼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전치사, 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네 명사절을 만들고 알파는 부사. 그러니까 종속절이 어떻게 돼? 완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부사라는 것도 얘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논리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라고 하는 애가 조금 특이한데 how라고 하는 애는요, 뜻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또 하나는 얼마나. 예. 어떻게인 경우는 문제가 없어. 뭐 어려울 게 없거든요. 어떻게인 경우는. 근데 얼마나인 경우는 잘 들어. how가 얼마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잘 생각해봐.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요? 왜요? 왜 얼마나 단독으로 못 써요? 야, 얼마나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 혁진이가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해요. 안 들려. 지나가던 현준이가 봤어. 이것도 못 들어. 얼마나 무거워?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 얼마나 무거운데? 그죠? 연우가 저기 저 간식실에서 뭘 꺼내려고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안다. 그래갖고 준하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준아, 이거 좀 도와줘. 준하가 물어봅니다. 야, 얼마나 높은데? 자, 얼마나라고 하는 의문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어떻게 쓰여요? 뭐가 붙어요, 뒤에?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높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얼마나 좋은, 얼마나 나쁜. 자, 뭐가 붙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정도를 물어보는 거야, 정도를. 됐어요? 그 경우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거든,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미면 어떻게 한다고? 꾸미 받는 말을 자기 뒤로 끌고 와요. 꾸미 받는 말을 자기 뒤로 끌고 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붙여서 쓴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당신 얼마나 늙으셨어요? How old are you? 너 키 몇이야? How tall are you? 이런 식으로 원래 뒤에 있던 단어가 어떻게 해요? 끌려서 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명사절 만드는 세 번째 끝났고요. 명사절 만드는 네 번째 뭐야? if하고 whether. 자, if하고 whether는요,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만듭니다. 근데 얘는 알파가 없어요. 누구랑 똑같니? that과 똑같아요. 그래서 that하고 if하고 문법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문법적으로 같은데 어떻게 돼? 자, 그리고 if나 whether이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근데 if하고 whether이 뭐인 경우도 있냐면요. 예, 부사절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럼 주절 완벽이겠죠? 그죠? 그때 뜻이 어떻게 되냐면 if는 뭐예요? 만약. 우리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 whether는요? 뭐뭐든 뭐뭐든. 네. 만약은 조건이고요. 네, 요건 양보라고 합니다. 뭐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에? 됐냐? 자,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를 오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절을 연결을 합니다. 절을 연결을 해요. 절을 연결을 해서 요 종속절이 주절에서 명사의 기능, 형용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즉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어요? 대시였죠. 그죠? 자, 대는 알파 기능이 어때요? 없어요. 알파 기능 없어요. 주절은 어때야 돼? 불완벽. 종속절은 주절은 불완벽. 종속절은 완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하게 연우야. 동격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동격은 뭐였죠? 명사를 한 번 더 쓰는 거. 똑같은 걸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얘는 자리를 비워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동격의 대세는 주절이 뭐야? 동격의 대세는 주절 어때야 돼? 원래 엄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동격은 뭐야? 양다리가 되는 거라고. 여자친구인데 한 명 더 하는 거라고. 똑같은. 근데 대세 똑같아. 쌍둥이인가?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알겠죠? 동격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애가 뭐였어요? What, which, who. 자, 얘는 뭐야? 알파가 명사이네. 오케이? 그럼 얘는 주, 불, 종, 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자, 얘네 알파 뭐예요? 알파 부사예요. 그럼 뭐야? 주, 불, 종, 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if하고 whether이었어요. if하고 whether 알파 기능 뭐예요? 없어요. 주, 불, 종, 완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봐. 야, 집중해. 자,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잘 봐. 니네 중학교 때 거꾸로 배웠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간접 의문문이 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 풀 수가 없어. 네, 개념 필요 없는 개념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 언니. 간접 의문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 나한테 배웠는데 어디 가서 간접 의문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의주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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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현준아. 네. 아니야, 이게 정리, 이게 뭐 좀 그게 저기 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어. 간접 의문이 뭐예요? 오늘 나한테 배운 걸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죽고 싶냐? 간접살인하고 싶네? 예? 간접살인 말이 없네? 아, 그래. 난 믿는다, 혁진이. 혁진이가 할 거야, 아마. 깜지 마이너스 1. 깜지 마이너스 1. 혁진이가 대답하면 깜지 마이너스 1. 자, 간접 의문이 뭐예요? 네가 오늘 딱 배운 걸로 선생님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해보세요. 자, 너가 맞추면 깜지 마이너스 1이고, 틀리면 내일 혁진이네 집으로 10시까지 모이세요. 알았죠? 아침 먹고 학원 가게. 혁진이 볶음밥 해준대. 볶음밥 레시피 생각하는 거지, 지금? 집에 재료 뭐 있나 생각하는 거지? 난 이미 어? 나 3분 짜장도 위에 덮어줘. 알았지? 계란이랑. 맛있겠다. 어? 자, 준하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간접 의문이 뭐다? 지금 연우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이 새끼들 그것도 못해? 진짜 개 짜증나네. 남자 새끼들이 말해 그러면서. 맞죠? 모르겠어요. 맞죠? 야, 봐봐. 아, 야,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종속접속사잖아. 그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어? 그러니까 간접 의문은 뭐냐면 의문사랑 if whether를 이용해서 뭐로 이용해? 접속사로 이용을 하는 거야. 접속사로 이용을 해서 의문사나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활용을 해서 무슨 절을 만들어? 명사절 만드는 거야. 개념은 그게 끝이야.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고. 뭐야? 이거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속사를 넣는 게 맞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속사를 넣어야 되는지, 그 상황에 해당되는 게 뭐야? 그 상황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 상황에 해당되는 게. 알겠습니까? 어? 어? 이거 내가 이제 막 물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야, where 그 의문사로 사용될 때 무슨 절 만드니? 그래서 네? 이런 순간 싸대기 탁 맞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했죠? 네? 맞아도 뭐 할 말 없죠? 연우 괜찮겠어? 좀 혹독할 수 있는데. 괜찮다 했어요. 맞지? 혁진이 괜찮아? 괜찮다 했어. 어, 농담이다. 자, 빨리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 정도로. 네. Very important.
그럼 오늘 이분한테 언제 기억나세요? 토요일 날. 어. 근데 이게 다들 좀 놀라더라고요. 관절 수술이어가지고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분신술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왜 수술하시는 거예요? 초능력 쓰고 싶어가지고요. 자, 독해책 꺼내시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23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틀릴 사람. 채점하셔야 돼요. 얼른 하세요. 연애 그냥 OX만 해. 알았지? 답 쓰지 말고. 자, 23번 틀리신 분. 24번. 25번. 26번. 26번. 숙제 27번까지였죠? 27번. 26, 27 할게요. 자, 지금 너네가 답을 찍는 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너네가 틀린 지문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다? 그래도 이왕이면 너네가 조금 어려워했던 지문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끔. 시간 남으면은 5문제 다 해드릴 거예요. 네. 그 뭐야? 그 뭐죠? 지문 패턴. 네. 요새 이 통큰 바지 유명하는 거 아시죠? 그죠? 꽤 됐죠? 통큰 바지. 근데 안 입다가 최근에 이제 한 2개 정도 사서 입어봤는데 와 이거 편하더라. 예. 겨울엔 좀 추운 것 같아요. 약간 바람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선생님 한 초등학교 때도 유행했어요. 이런 힙합 바지. 뭐라 그러냐 요새는? 통바지라 그러나?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H.O.T. 잭스키스 막 이럴 때.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또 스키니가 유행할 거야. 스키니. 스키니 뭔지 알죠? 예? 스키니?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바지였다가 스키니였다가 약간 계속 그거야. 통바지 스키니, 통바지 스키니 약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스키니는 좀 그래요. 남자들 너무 꽉 끼는 바지 보면 보기 좀 그렇죠. 그죠? 연우야 토할 것 같지 않아요? 쫙 붙는 바지 남자 입고 있다 생각해봐. 아, 자, 저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방식은 이해가 됐죠? 자, 첫 문장을 읽었을 때 A인지 아닌지, 그죠? A였을 때는 뭐를 찾고, A였을 때 뭐에 체크를 하고, 그죠? 그 문장을 A로 만드는, 연우 A 뭐였는지 기억해?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함축되어 있다.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는 뭔가 모순점이 보인다. 이러면 그 부분에 체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아닌 경우에, 현준아, 네. 어떻게 A가 아니면? T나 O예요. 자, A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소재를 찾는다.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전개해나는 방식에 따라서 O타입일 수 있고 T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O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소재에다가 방향을 붙여서 할 거야. 방향을 붙여서. 그죠? T인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뒤집어 엎을 거야. 내용을. 뒤집어 엎거나 바꿀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쉬운 예시 하나 들었잖아요. 뭐야? 동물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자, 이러면, 자, 동물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동물은 인간보다 뛰어나다.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나다. 동물은 인간보다 뛰어나다면 뭐겠어요? 여기 A 확률이 크죠? 그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때문에 A가 된 거야? 연우야. 뭐 때문에 A야, 여기? 어? 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동물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인정하는 거 아니죠? 인정하는 거 아니죠? 동물이 인간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글을 읽었더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 알아? 오랑우탄? 오랑우탄 되게 막 작고 좀 그렇잖아. 약해 보이잖아. 어? 걔네가 힘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찢어져요. 찢어져 진짜로.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많죠. 개도 이게 개 체중 곱하기 몇을 해야 사람이랑 전투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kg만 넘어가도 20kg인가? 넘어가도 사람이랑 적수가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글이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체적 능력. 그죠? 신체적 능력. 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아, 자꾸 연우야. 나 자꾸 너한테 말 걸어서 미안. 아니, 괜찮죠? 불편해요? 연우야. 싫었어? 응. 왜냐하면 이제 남자애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그죠? 너 혹시 이연숙녀 캠프 봐요? 본 적 있어? 아, 못 봤어요? 본 적 있어? 너는요? 너는요? 쇼츠 뜨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싶은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최악이다. 다음에 더 최악이 나와. 그걸 능가하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뭐예요? 인간이 정말 쓰레기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내용에 의해서 이 뭔가 물음표 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나다. 자, 이 경우는요. 뭐예요? A가 아니죠. A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핵심 소재. 핵심 소재 뭐겠어? 인간 아니면 동물이겠죠? 바로 뒤에서 아마 나올 거야. 바로 뒤에서. 자, 바로 뒤에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인간이 동물보다 뭐 뛰어난 부분이 뭔지. 그죠? 그거 나오고. 뭐 그렇게 하고, 방향성이 확정이 되면서, O 유형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인간이 뭐 여러모로 뭐 지능에서도 뭐에서도 막 이러면서. 그죠? 인간이 신체적으로 동물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뇌 말고. 장거리. 인간의 장거리 능력은 진짜 그러니까 뭐 이기기 쉽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애들 빼고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A가 아니야. A가 아닌데 갑자기 근데 뭐 막상 보면 동물이 더 뛰어나. 해서 뒤집어 엎어. T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할 때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게 포인트야. 자, in the movie Groundhog Day,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is forced to relive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자, 영화 그라운드 호그 데이.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빌 머레이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웨더맨. 웨더맨이 뭐예요? 기상 뭐 그런 거겠죠? 날씨 뭐 이렇게 예보해 주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강제로 다시 살아요.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어떻게? 반복해서. 자, A입니까? A예요? 영화에서 등장인물 나왔고 등장인물이 뭐 하는지 나왔는데 이거 뭐 A일 게 있어요? 아니죠? 맞아? 자, 그러면 핵심 소재 찾아야겠죠. A 아니란 얘기야. 그럼 핵심 소재 뭐예요? 핵심 소재 뭘까? 이게 사실 핵심 소재를 더 쉽게 확인을 하려면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하면 좋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훈련 중이니까 그냥 바로 체크해보자. 뭐가 핵심 소재겠어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일까요? 아니면 웨더맨일까요? 아니면 빌 머레이라는 배우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계속해서 사는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과, 딸기 그거 더 했다니까. 너네는 이미 알아. 핵심 소재 찾는 거가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반복해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뒤에서 이제 지문의 내용을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이거에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거나 하겠죠? 그죠?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confront 하면 직면이에요. 직면. 단어장을요, 꺼내세요. 니네 이거 습관이 안 돼 있네. 모르는 단어 바로바로 쓰세요. 아셨어요? 에이? 언니 단어장 안 갖고 왔어요? 언니, 지금 약간 가수면 상태 아니죠? 괜찮죠? 예.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이야. 자, confront, 직면하다. 자, 보여지기에 끝이 없는 고리에 갇힌 것 같아요. 직면한 것 같아요. 그는 마침내 rebel 뭐죠? 반항하다. 안 나왔네. 반항합니다. 뭐에 대해서?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걸 뭐 한다?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 반항한다. He learned French. 그는 프랑스어를 배워요. Becomes a great pianist.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요. Befriends his neighbor. 친구가 돼요. Helps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더 플러스 형용사인 거 아시죠? 혁진아, 더 플러스 형용사 뭐예요? 에? 에? 형용사 플러스 people. 뭐만 사람들. 알겠습니까? Why do we cheer him on?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할까?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뭐를?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 심지어 watch on, repeat. 반복되고 있는 것이 appealing. 뭐 하더라도? 매력적이더라도. 반복되고 있는 게 매력적이더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 자, 이 글의 핵심 소재 뭐예요? 매일매일 아까 진짜 미쳐갔잖아. 그지? 똑같은 날을 사는 거라고. 그죠? 근데 그게 뭐래요? 그게 뭐래요? 그게 뭐래요? 예. 네. 자, 이거를 좋아하는데 호주머니 손 빼세요. 야, 수업 시간에 누가 호주머니 손 빼요? 근데 수업하면 침 뱉어도 돼? 그건 노매너죠, 노매너. 네. 저스틴 비버 바지 하면서 이렇게 팬티 보이고 수업할까? 준아, 좋아하는데? 자, 그러니까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사는 거, 완벽한 예측 가능성, 그걸 뭐 한대?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 N이라고 해도 될 것 같죠?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다로 그냥 가도 되고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거 무슨 유형이에요? 핵심 소재 주고 방향을 잡았어. 뭐야? 오! 그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의 베스트는 여기 밑줄 하나, 여기 밑줄 하나.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뒤에 맞아 볼게요. 야, 끝까지 안 읽는 거 하지 마, 네. 건방지게, 알았죠? 예? 지금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Surprise engages us. 놀라움이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 engage 뭐 참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도망치게 해. 오토파일럿 뭐예요? 자동 조종. 예, 자동 조종 뭐예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율주행한다 무슨 뭐야? 우리 대리기사부터 도망가게 해서 해주는 거야? 대리기사님 죄송합니다.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율주행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영어에서. 뭐냐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아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뭐 볶음밥 해서 먹고 대충 뭐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지. 한 2, 3분 정도 듣고.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대충 뭐 한 1분 정도 걸리겠지. 1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근데 한 4분 늦었고.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시간 되면은 뭐 어디 가야겠구나. 가고. 아, 왜? 혁준아. 아니. 자, 그게 오토파일럿입니다. 예.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이거 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싸대기 한 대씩 맞아야죠. 안 봐, 나. 니바, 나. 니바 해봤어요, 니바? 니바 진짜 아파요. 니바, 여기 발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다음에도 지각하면 할 거야. 알았죠? It keeps us awake to our experience.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사실 the neurotransmitter 신경 전달 물질인 거고요.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involved in reward 보상과 연계된 과거분사입니다. 네. 보상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묶여 있어요. 수준에 무슨 수준? Surprise. 놀람과.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N이고 얘가 뭐야?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별로 안 좋아. 놀라움 좋아. 그럼 여기서 아까 그라운드 오브 데이는 뭐예요? 왜 나온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A랑. 그럼 뭐야? 5죠, 5. 1번 considerations in learn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 뭔 소리야? 2. people's inclination toward unpredictability. 사람들의 inclination 뭡니까? 자, incline 벤치 프레스 뭐예요? 야, 봐봐. 자, 우리가 벤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평평한 이제 그 의자를 벤치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벤치 프레스. 벤치에 누워서 프레스 민다. 근데 요게 이렇게 쓰면요. 이걸 뭐라 그래요? inclined 벤치 프레스야. 그러니까 기울어진 벤치. 자, incline은 무슨 뜻이다? 기울어지다. 그러면 inclination은 뭐예요? 기울어짐. 근데 이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게 기울어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경향 또는 성향. 오케이? 너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까먹으면은 벤치프레스 중량 20kg 줄어들 거예요. 평생. 뭐 타격이 없나 봐. 자, 그래서 사람들의 뭐에 대한 경향? 예측 불가에 대한 경향. 그러니까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정답은 2번.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필기해보세요. 아, 그리고 니네는 답 하고 다 읽으셔야 되죠, 알죠? 지금 니네 피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에? 니네 계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진짜 걱정이다. 자, 27번. 27번. 자, we have already seen that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when done at regular intervals rather than cramming an entire lesson into one day.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봐봐. 자, 우리는 배워왔어. 우리는 봐왔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뭐야? 효율적이야. 뭐 할 때? 레귤러 아까 했다 뭐였죠? 정기적인 간격으로 할 때. 뭐보다는 entire lesson into one day. cram이라고 하는 건 꾸겨 넣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레슨을 쑤셔 넣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좋아. 우리는 더 잘해. 학습을 뭐 하는 거? 더 좋아. 뭐가? 학습을 분산시키는 게 더 좋아. 자, 핵심 소재 뭐예요? A 일단 아니죠? A 일단 아니고 핵심 소재 뭐예요? 에? 분산? 분산일까? 규칙적인일까? 학습 같은데 나는. 학습, 러닝, 학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확실해져요. 자, 학습을 핵심 소재로, 학습을 핵심 소재로 잡고 뒤에 한번 봅시다. The reason is simple. 자, 이유가 나옵니다. Every night, 자, 집중. 빠르게 할 거예요. Every night, our brain consolidates. 매일 밤 우리의 뇌는 통합 정리. 원래 consolidate는 굳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통합 정리합니다. What it has learned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배운 것을 통합 정리합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f the last 30 years.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신경과학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Sleep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or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 that the brain accumulated while we were awake. 자는 것은요, 단지 비활동의 기간이 아니야. 또는 garbage collection, 쓰레기 모으는 시간이 아니야. 무슨 쓰레기? 낮 동안 만들어낸 쓰레기. 깨어있는 동안에 만들어낸 쓰레기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야. Quite the contrary. 꽤나 반대야. While we sleep, 우리가 자는 동안 our brain remains active. 우리의 뇌는 깨어있어.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그것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운용해. 운영하다. 어떤 알고리즘? That replays the important events. 중요한 이벤트를 리플레이해. 자, 뭐 계속 다 볼게요. 이 한 거. It recorded during the previous day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러닝이고요. 러닝이 뭐예요? 러닝이 정기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인가? 그죠? 또는 뭐 러닝인데 뭐 소재가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밤에 우리 뇌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뭐와 관련해서? 학습과 관련해서. 그죠? 바뀐 것까지는 아니고 추가가 맞겠죠. 얘도 오타입이죠. 오타입. 그죠? 오타입. 그래서 학습이 왜 인터벌 할 때 좋으냐?
1번 how to get an adequate amount of sleep. 어떻게 적절한 양의 수면을 하는가. 뭔 소리야. 2번 how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the learning process. 너무 좋죠. 네, 수면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정답 2번이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O타입이고 이 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숙제 28번까지였나요? 자, 그러면 19번부터였어요. 몇 번부터였어요? 23번부터였어요? 나와봐. 자, 23번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think we are shaping our buildings. 자, 우리가 우리의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얘는 어때요? 3은 느낌이 다르죠? 이게 A입니다. 이게 A예요. 야, 그러면 여기 밑줄 어디다 그을 거야? 뭐 때문에 이상해? 그죠? 건물 만드는 게 뭔데? 건물 만드는 게 뭔데? But really our buildings and development are also shaping us. 하지만 건물과 발전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야야야, 여기로 넘어가자. 어떻게 건물과 발전이 우리를 만들어? 밑줄 여기로 넘어가고요. One of the best example. 너무 땡큐. A다. 왜? 뒤에 바로 뭐 나와요? 뒤에 뭐 나왔어요? 예시 나왔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가장 오래 알려진 건물. 뭐 요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의 어떤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삶의 형태가 바뀌는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 긋고 A. 여기에 밑줄 긋고 A. 여기에 밑줄 긋고 A. 24번. Kids tire of their toys. College students get sick of cafeteria food. And sooner or later, most of us lose interest in our favorite TV shows. 자, 아이들은 장난감에 질려하고요. 대학생들은 카페테리아 음식에 질려하고요. 우리도 조만간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질려합니다. A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소재 뭐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질려함. 그죠? 질려함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lose interest. 밑줄. A 아니죠? 그럼 이제 뭐야? 뒤집혀지는지 아니면은 방향을 더하는 건지 가봅시다. 네. The bottom line is that we human are easily bored. 우리 인간은 뭐 한다? 쉽게 지루해한다. 하지만 왜 이럴까? 자, 왜 이럴까? 여기서 끝나면 뭐겠어요? 지루함의 이유. 여기까지 하면. 근데 또 붙겠죠? 그 정답은 놓여 있어요. 우리의 신경세포. 그리고 그것은 디자인됐어요. 우리의 최초의 흥분 반응을 줄여. 자극에 대한 흥분 반응을 줄여. 우리 그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동시에 이러한 신경은 반응을 증가시켜. 뭐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반응을.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이게 뭘로 바뀌냐면요. 생존 본능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거가 뭐야? 우리한테 이점이 되는 거예요. P, positive. 얘도 5점. 자, 지문을요. 너네가 읽어서 감으로 답을 찍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는 게 뭐냐면 늘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제는 따라 나오고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어떤 정보들 있죠. 빈칸이든 어휘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